재료역학 기말고사 공지민 요약입니다. 시험 시간 및 장소는 여러분들 15주차 기말고사 보는 주간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해당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 범위 중에서 모아의 응력은 그 중에서 평면 응력, 즉 시그마 XX, 시그마 YY 그리고 타우 XY가 주어지는 조건에서 우리가 모아의 응력원을 통해서 우리가 경사면에서 응력을 해석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 취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 범위 우리가 4장에서 5장 우리가 언급을 했죠. 단면 도형의 기하학적 성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또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평행축 정리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형축의 비틀림, 한 단이 고정되어 있는 원형축에서 토크가 가해져서 비틀림이 가해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전단력과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급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의 굽힘과 응력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단순보에 하중이 가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하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집중 하중에 대해서 했는데, 집중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 단면 모든 어떤 임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단력 선도,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 선도를 여러분들이 그렸던 것을 기억날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단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굽힘에 의한 수직 응력, 또 전단 응력이 나타나는데 그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총 그러니까 3장에서 6장까지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지참해야 될 준비물로는 공학용 계산기를 꼭 필히 지참하시고, 여러분들 시험 방법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A4 용지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관련된 모든 내용, 관련된 시기나 예제나 어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작성해 오되,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듯이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필로 작성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지하고 이 A4 용지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A4 용지, 작성된 A4 용지 역시 여러분들 평가에 반영되니까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시험 때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또 여러분들 평가 요소로 작용되니까 성심껏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말 시험 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언급했던 모아의 응력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조건은 평면 응력에서는 우리가 시그마 XX, 타우 XY, 그 다음에 시그마 YY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을 주었을 때 우리가 모아의 응력원을 이용해서 어떤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분석한다든지, 또 최대 최소 주응력, 최대 전단 응력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과정을 설명하면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횡축을 시그마축, 수직응력식이죠. 종축을 전단응력축으로 잡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시그마 XX와 타우 XY를 점을 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그마 XX, 타우 XX가 여기다, 시그마 XX, 타우 XY가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X면이에요. 기본으로 주어진.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YY와 마이너스 타우 XY를 우리가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서 나타난 결과가 뭐 이렇게 된다. 여기가 시그마 YY 마이너스 타우 XY다. 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 부분 갖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여기가 센터점이 되죠. 이 센터점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시그마 xx 플러스 시그마yy가 된다. 요 센터점은. 그럼 센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을 작도하라. 자, 지금 러프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려주고 있는데 이 원을 작도하라 이겁니다. 자, 작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분석할 수 있냐면 최대 최소 주응력이다. 즉, 이 시그마 축과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최대 주응력. 또, 이 시그마 축과 만나는 원의 이 작은 부분을 갖다가 최소 주응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센터점을 중요해서 C 플러스 이 반경이 R이라고 그러면은 R이 되는 거고, 요거는 C 마이너스 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찾아낼 수 있고, 여기서 전단 응력은 여기 R이나 반경 R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 여기서 타우 맥시멈은 R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최대 전단 응력, 다시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경사면에서 세타만큼 경사진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만약에 플러스 세타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해석하라라고 주어지면은 모어의 응력원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2세타에서의 위치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자, 방향은 반대이고, 왜? 이거는 타우 xy의 부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고, 각도는 2배이다. 이건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이게 x면 y면인데 여기서 모아의 응력에서는 x면 y면이 지금 180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아의 응력에서는 세타가 2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고, 여기서 각도는 모어원에서 이 정상적인 경사면의 2배의 각도가 되기 때문에 2세타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도의 위치에서 해석을 하라. 그러면 여기선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2세타. 이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2세타. 그러니까 60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을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60도를 이렇게 돌린 이 면이 바로 x-면이 된다. 이 반대가 y-면이 된다. 이 위치에서 시그마 x-x- 타우 x-y-를 구하고 여기서 시그마 y-y- 마이너스 타우 xy-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경사면에서 응력을 해석하는 방법은 모아의 응력원에서는 방향 반대, 그 다음에 각도는 2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시고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단면 도형의 기하학적 성질에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 또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를 맺죠.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저항? 굽힘에 대한 저항이고, 극관성 모멘트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 저항을 갖다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굽힘, 그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단면이 b, 높이가 단면이 이와 같이 b 곱하기 h인 이러한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점을 통한 x축, y축이 있다면 우리가 시그마 x 다시 ix죠. 여기서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구했던 것은 어떻게 되냐? 12분의 bh 3승 iy는 12분의 b 3승 h. 여러분들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라는 건 뭐냐? 즉 극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IX와 IY를 합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분의 BH 그 다음에 BH 제곱 플러스 B 제곱 H 뭐 이렇게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를 관성 모멘트 각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합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원일 경우 원인 단면 직경이 D다. 직경이 D인 단면에서 IX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64분의 파이 D 4승. 이것도 IY랑 마찬가지다. 그럼 IX와 IY가 이와 같이 된다면 IP는 IX 플러스 IY 이래서 32분의 파이 D 4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평행축 정리라는 것으로 했죠. 자, 이 중심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그 거리에 대한 것과 우리가 이 단면을 안다면은 이거 뭐 이 원형 단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 그다음에 이 직사각형 단면은 BH가 우리가 단면이 되겠죠. 자, 이 단면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임의의 축 거기로부터 축 X축으로부터 떨어진 만약에 중심을 트는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냐 그 거리가 dy죠. dy에다가 그 제곱을 해준 형태 거기다 단면적을 곱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단면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을 큰 x축, 큰 y축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x축과 떨어진 거리가 이걸 d 스몰 y라고 하면 이거는 2분의 h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ix는 어떻게 되냐? ix 플러스 a dy의 제곱이다. 근데 ix는 아까 얘기했죠. 12분의 bh 제곱 거기다가 단면적은 b 곱하기 h 그 다음에 여기서 dy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높이가 2분의 h니까 2분의 h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뭐 3분의 bh 3승이 된다라는 이런 과정. 뭐 iy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냈었고, 자, 원형축의 비틀림에서는 우리가 감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원형축이 있다. 길이가 L이고 반경이 R인, 라지 R이다. R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R까지 변환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비틀림, 토크가 가해진다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비틀어진다고 그랬죠. 그때 이루는 요때 요 각을 갖다 우리가 감마라고 그랬죠. 전단 변형률. 그 다음에 여기서 갖다 우리가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틀린 각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라지 L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것은 감마 L은 파이 R이다. 여기서 이게 그 L일 경우에는 이게 R이 되겠죠. 최대가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감마라는 것은 L분의 파이 R이다. 여기서 나타나는데 만약에 감마가 이게 맥시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R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R이 제로부터 R까지인데 R이 최대 캐피털 R일 때다. 그래서 감마 맥시멈은 언제 되냐? L분의 파이의 R이 캐피털 R이 될 때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전단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비틀림에서는 IP 극관성 모멘트가 저항 요소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타워 맥시멈이 되려면 R이 무엇이 돼야 된다? 캐피탈 R이 돼야 된다. 그럼 뭐 이건 당연히 IP분의 T 여기서 R이 돼야 된다. 또는 이건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직경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타워 맥시멈은 우리가 굳이 구한다 그러면 타워 맥시멈은 IP분의 T의 R이다. R은 2분의 D니까 2분의 D고 IP는 어떻게 되나 32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D 제곱 T의 2분의 D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타워 맥시멈은 파이 D 3승분의 16T가 나온다. 이건 비틀림에서 이러한 조건 타워 맥시멈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비틀림 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꼭 주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뭐 이것을 변형시킨다면 G는 파이 IP분의 TL이다. 뭐 이렇게 얘기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 중에서 다 주어지고 하나를 찾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비틀림 각이라는 것은 토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에 그 부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커지고 부재의 어떤 강도를 나타내는 전단 탄성 개수인 G가 크면은 잘 안 값이 줄어들 커지지가 않겠죠. 또 IP라는 것은
비틀림에 저항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파이를 작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드는 요소는 분모에, 크게 만드는 요소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런 문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동축의 설계, 이건 또 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원형 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동축의 직경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주어지냐면 최대 전달 능력, 동력이 주어지고 속도가 주어져요. 자, 이게 회전 속도인데, 우리가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단위가 헤르츠라는 단위가 있고 라디안 퍼 세크라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RPM이라는 단위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단위는 헤르츠, 프리퀀시를 갖다 우리가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예를 들어서 오메가는 몇 레디안 퍼 세크다 또는 NRPM이다. 자, 이 관계를 보면 요거는 초당 몇 회전을 했냐는 것이고, 요거는 분당 회전수, RPM이라는 분당 회전수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것은 각속도로서 우리가 초당 몇 라디안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요. 똑같은 그 회전 속도의 단위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직경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F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헤르츠 단위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오메가다 또는 NRPM이다 라고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라고 라디안 퍼 세크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2파이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헤르츠가 되는 거죠. 또 분당 회전수로 나타난 것, 즉 이거 1분의 회전수니까 초당 회전수로 나타나면 60으로 나눠주면 바로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적용시켜서 위에 구에선 타우 맥시멈과 동력을 여러분들 설명된 그 내용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동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전동축의 직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출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언급됐던 6장에서 얘기했던 보이, 굽힘과 응력이죠. 자, 어떤 요것도 뭐 과정은 볼을 지지하는 반력은 뭐냐? 단순보라는 것은 힌지와 롤러로 지지됐다. 그 중에서 우리가 취급한 하중은 우리가 집중 하중이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보의 굽힘과 굽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보의 그 지지점에서의 반력을 구한다. 그렇죠? 그 반력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집중 하중 전과 후에서 뭘 구한다? 전단력 V와 굽힘 모멘트를 구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보가 있다. 한쪽에는 힌지, 한쪽에는 롤러가 있다. 뭐 이미 하중 P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맨 먼저 여기 A점이라고 B점이라고 하면 이 AX, AY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BY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임의의 단면, 자, P가 가해지기 직전에 이 구간에서의 어떤 단면, 임의의 단면, 또 이 P가 작용하고 난 다음에 단면 1, 2, 이런 단면에서의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여러분들 왼쪽 볼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 Y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 V와 M이 존재한다. 이걸 찾아라 이겁니다. 또 2단면에서는 뭐가 있었다? A, Y가 있고 P가 있다. 여기서 V와 M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이거죠. 자, 이것이 구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 요거 부재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SFD 전단력 선도, BMD 즉 굽힘 모멘트 선도를 그 하중이 가해지는 위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요 면적에 따라서 이것을 BMD를 갖다 위치를 갖다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 인테그럴 BMD는 인테그럴 SFD의 그러니까 적분. 이 면적을 얘기한다. 뭐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위에서 3번에서 구한 요 우리 다시 2번에서 구한 V와 굽힘 모멘트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임의의 단면, 요 단면 위치에서 뭐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굽힘에 따르는 굽힘 능력 또는 수직 능력, 또 전단 능력인데 이 수직 능력은 어때? 표면에서 최대가 나타난다. 표면. 그 다음에 전단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하면 그 중앙, 단면의 중앙, 중립면이라고 얘기했죠. 중립면에서 최대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중립면은 단면의 중심을 갖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만약에 직사각형일 경우에 y는 어떻게 되냐? BH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h, 또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h. 이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여기서 나타나는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요 표면에서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직사각형일 때는 y가 2분의 h일 때, 원형 단면일 때는 어서 여기서부터 2분의 d일 때, 직경이 d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면이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집어넣는데 y가 2분의 h를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들 직사각당면, 요거는 원형 단면일 때 이렇게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i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직사각형이냐 원형 단면이냐 할 때 그 해당되는 관성 모멘트를 여러분들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해당 단면에서의 최대 전단 능력은 어떻게 되냐? 직사각형일 때는 2의 2분의 3v, 그 다음에 원형 단면일 때는 3a분의 4v가 된다. 여기서 이 a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b 곱하기 h가 되는 거고, 여기서 a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제곱이라는 이러한 단면을 갖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단면에서 여기를 자르든 그 단면에서 최대 수직 능력 또 최대 전단 능력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그 값을 갖다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 예제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뤘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은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